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T 코리아 웨비나 AI 시대 데이터 활용 높이는 데이터 품질 평가와 개선 전략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데이터가 핵심인 데이터 경제와 AI 시대에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도가 높아지고 있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이터 품질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 올인원 솔루션인 데이터 클리닉을 통해 조직과 기업이 데이터 활용을 높이는 데이터 품질 평가와 개선 전략을 살펴봅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패블러스의 이주행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스타트업 주식회사 패블러스의 공동 창업자이고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창업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창업 전에는 연구원이었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에 있는 에트리에서 23년 정도 저희 공동 창업자 이정원 부대표님이랑 같이 20년 정도 연구원 생활하다가 인공지능 시대, 특히 데이터의 비전을 보고 패블러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대표님,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저희 주제를 한 5가지 정도로 잡아봤는데요. 먼저 인공지능 개발의 동향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다는 데이터 센트릭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데이터 품질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의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품질 관리 기술이 있는지 오버뷰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패블러스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클리닉을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클리닉을 적용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진단 리포트의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재미있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 데이터 유니버스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질문은 선별해 강의 진행 후에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대표님, 요즘 뭐니 해도 화두가 AI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AI가 우리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의 발전 흐름이나 속도를 가늠하면 또 오해나 왜곡 없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가트너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AI의 이 발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데이터와 AI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AI의 시대라는 건 여러분들 체감하실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재미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데이터가 결국에는 AI를 만든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AI는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 중심 AI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는 생성 인공지능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AI가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AI를 만들기도 하고 AI가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어떤 산업 동향을 정리한 그 좋은 자료로서 말씀해 주신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미있는 주제들별로 발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AI 분야의 하이프 사이클은 이런 모양이에요. 제가 키워드만 한번 좀 발췌를 해보도록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딥러닝이라든지 데이터 라벨링, 어노테이션, 컴퓨터 비전은 오른쪽에서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성숙한 분야라는 거고요. 같은 하이프 사이클에서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들, 연구자들이 주목할 부분은 왼쪽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 벌써 그때 AGI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고, 데이터 센트릭 AI가 살짝 올라왔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신세틱 데이터, 제너러티브 AI들이 22년도에 피크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랬을 적에 한 해가 바뀌어서 2023년도죠. 작년. 올해는 아직 24년도에는 하이프 사이클이 안 나왔는데요. 23년도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 라벨링, 컴퓨터 비전은 이미 다 산업의 영역으로 올라갔고, 심지어 딥러닝은 사라졌어요. 모두 다 딥러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세틱 데이터는 피크를 찍고 살짝 내려왔고, 파운데이션 모델, 제너러티브 AI는 정말 작년이 피크였다고 저희가 다들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데이터 센트릭 AI가
급부상을 했고 그거보다 더 빠르게 AGI라는 영역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가트너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 센트릭 AI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AI의 발전의 동향 잘 들었습니다. AI를 데이터 중심과 또는 모델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고 또 데이터 중심에서는 데이터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우리 IT계에 쓰이는 용어 중에서 가비진, 가비자웃,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데이터의 품질은 사실은 AI의 영혼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AI 품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저희가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봤다고 한다면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에 맞춰서 키워드를 매핑해 보면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AI가 하고자 하는 일은 실세계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지능을 찾아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결국 현재의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 얘기는 데이터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딥러닝도 데이터를 배우는 거고 생성인공도 다 데이터를 배우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잘하기 위해서 실세계를 대표하는 데이터를 잘 모아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단계를 데이터 옵스, 데이터 오퍼레이션스라고 하고 거기서 잘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단계, 머신러닝 하는 단계를 데이터 오퍼레이션스라고 합니다. 주로 여기서 신경망을 디자인하고 GPU로 학습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잘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것을 실제로 웹페이지 등의 서비스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초기에는 사실 MLOps 쪽에, 머신러닝 쪽에 신경을 다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모델만 잘 만들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센트릭 AI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좋은 데이터가 좋은 인공지능을 만든다. 그래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 인공지능에도 적용된다는 알게 됐고 그렇다면 좋은 데이터가 뭐야? 데이터는 일단 많아야 되고 라벨은 정확해야 되는데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죠.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합성 데이터로 메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벨링의 품질이 데이터 품질은 전체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포적인 품질, 균질도라든지 바이어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인공지능의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을 또 데이터 센트릭 A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데이터가 좋은 인공지능을 만든다라고 하셨듯이 AI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들이 AI에 열광하는 만큼 또 그 오류라든지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데이터 센트릭 AI를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가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까지 알게 됐는데 사실은 데이터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99%의 성능 만족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시장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은 윤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데까지 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힌 문제는 데이터는 재밌게도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희가 10만 건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5년 후에까지도 유효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좋은 데이터는 내일도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바뀌니까 신제품이 만들어지고 사용자의 취향도 바뀌다 보니 결국 AI가 학습해야 될 데이터들이 꾸준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데이터 부족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근데 급한 마음에 데이터를 개수만 늘려서 만들다 보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다 보니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많은 것 같은데 왜 목표로 하는 성능은 안 나오지? 라고 하면서 이제 AI의 성능 정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또 비용적인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데이터도 많고 우리 모델 학습도 잘 하려면은 결국 굉장히 좋은 GPU 자원을 클라우드에서 계속 써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GPU 자원의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이런 현장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를 또 해결하려면 품질 관리 기술과 관련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산업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데이터에 결국에는 기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행히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와 관리, 시장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관련된 법들이 제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댐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할 수 있었고, 데이터 3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어떤 그 신뢰성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기본법이라는 게 실제로 제정이 되고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을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는 이제 상품에 해당하는 거고, 데이터가 윤리적이어야지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거야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데이터의 가치 평가 그리고 품질 평가 기반에서 가격이 산정돼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기반들이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고 실제로 관련된 실제 액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인공지능의 데이터에 대한 그 규제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AI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AI라고 한다면은 그 AI가 학습한 데이터 로그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바이어스되어 있지 않은 라벨링의 품질은 사실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법이나 맞춤법을 맞추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분포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수한지를 평가해야 되는 그런 그 법률들이 국내외에서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그 문서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정부에서 나온 작년도 11월에 나온 건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에 보면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에 기반해 가지고서 데이터는 가치 평가, 품질 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이 산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데이터 거래사라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또 합성 데이터 얘기도 조금 하게 될 텐데요. 합성 데이터가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 또는 데이터의 부족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도 정부에서 잘 인지하고 이런 분야로 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거래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다행히 작년도 2기로 데이터 거래사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풀로 40시간 교육을 받으면은 데이터 거래사 자격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도 1차 등록이 마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회가 되신다면은 뭐 계속 있는 것 같으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 국내에 있는 데이터 비즈니스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 서포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특히 또 저희가 그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 가치 인증기관이라는 것들이 이제 또 생긴 것도 달라진 건데 그 전에도 데이터 품질 평가라는 그런 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산업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평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그 메타데이터가 예를 들면 인티저 컬럼에 뭐 텍스트가 오진 않았는지 이런 정합성을 본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관리 체계는 우수한지 이런 거를 품질 평가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비정형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그 다행히 데이터 기본법에 따르면은 데이터 가치 평가 기관, 그다음에 품질 평가 기관들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보증 기관 같은 곳이 가치 평가 기관에 해당하는 거고, CAS 같은 그런 회사들이 데이터 품질 인증 기관이 되어서 올해부터 실제로 가치 평가 품질 인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아마 찾아보시면은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한 품질 인증 지원 사업이 벌써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는 기술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그 국내의 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그런 산업 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 그래도 조금은 안심은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빨리 변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고 또 젊은 인력을 수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정부에서 움직임이 있다면은 차츰차츰 더 넓은 산업을 확대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을 통한 데이터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패블러스의 그 데이터 품질 평가 및 개선 솔루션인 데이터 클리닉이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행히 국내에서 인공지능은 결국 데이터의 품질에 기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품질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사실 2년 반 전에 창업할 때 이게 결국에는 비전이고 미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이런 그 솔루션들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솔루션의 이름은 데이터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등장하는 이 솔루션이 저희 진단보고서 웹페이지에 해당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클리닉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의 종합병원이라는 개념으로 데이터 클리닉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구현하고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진단보고서를 발급을 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데이터 개선 방식을 처방을 해서 데이터를 개선해서 인공지능의 품질 향상까지 리포트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사용자들께서 접하게 되는 몇 가지 프로덕트 중에 하나로서 데이터 진단 보고서, 데이터의 품질 평가를 기록한 웹페이지 버전의 진단 보고서, 모바일 보고서, 그리고 예쁜 PDF, 또 인쇄본으로도 만들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쇄본 형태의 진단 보고서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클리닉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선 저희는 굉장히 빠르게 효과적인 데이터 진단을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 10만 개 정도의 이미지에 대해서 1시간 이내에 데이터의 품질 평가를 해 드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적에 합성 데이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부족하니까 우리 데이터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디에 얼마나 넣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알려져 있는 바가 없잖아요. 근데 데이터 클리닉은 결국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타겟팅에서 단 5%의 데이터로도 2%의 성능 향상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학습해 보신 분들께는 이 2%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효율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 스토리지의 효율, 비용의 효율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데이터가 알맞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데이터를 90%로 줄인 거예요. 예를 들면 10%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뭔가 타스크를 돌렸을 적에 성능평이 5%밖에 줄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초기에 인공지능을 학습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저장할 적에 서머리를 저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키 베네핏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주는 데이터 클리닉은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 진단해주는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선해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애트리에서 창업을 하기 전에는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연구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야 될까 하다가 결국 우리 합성 데이터 너무 오남용하는 거 아닌가? 진단에 기반해야 될 텐데 진단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그림이 나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 렌즈라는 파트, 왼쪽 위에 있는 렌즈라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렌즈를 통해서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 MRI, PET 촬영 같은 것들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고서 실제로 여러 가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구멍이 있는지, 밀도의 그 밸런스는 맞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 클리닉 진단 보고서에다가 적어 드리고 개선의 가능성을 같이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고객이 오케이 하시면은 그러면은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의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데이터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벌크업 하는 거죠. 근육을 늘리는 것처럼 합성 데이터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벌크업 할 수 있고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쓸데없이 그러면 과감하게 줄입시다. 그래서 데이터 다이어트를 해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개선한 거를 제공해 드림과 동시에 재미있는 거는 데이터 렌즈가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는 인공지능 학습에 바로 쓸 수 있는 신경망이기 때문에 저거를 조금만 가공하면은 개선된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품질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데이터 품질 관리에 오르는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요즘 기업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 클리닉의 단계별 데이터 품질 관리 방법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우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데이터 품질 진단과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 아키텍처가 구동되는 그런 프로세스와 개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품질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순서가 있기도 하고 또 목적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거는 데이터의 어떤 작업 중립적인 관점이 있고요. 작업 특이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스크 뉴트럴이냐 타스크 스페시픽하냐 이런 관점인 건데 또 비유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적에 기본적으로 매저하는 그런 특징들이 키와 몸무게 등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키와 몸무게가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잣대죠. 작업 중립적인 관점인데 이 사람이 유도 선수인지 또는 육상 선수인지에 따라서 그 정상치라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그 자체로서 쓰임에 상관없이 품질을 평가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 데이터가 클래시피케이션용이냐 아니면 아웃라이어 디텍션용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데이터를 바라보기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그 레벨이 있습니다. 진단의 레벨이. 예를 들면 청진기로 진단을 하느냐, 엑스레이나 위장 조형 촬영을 하느냐, 아니면은 페트 같은 첨단 의료 이미징을 하느냐, 그런 차이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진단 레벨 1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EDA 같은 걸 거예요, 아마. 메타데이터라든지 어떤 신경망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간단한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서 뭐 정합성을 판단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데이터 품질 기관들이 인공지능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 인증한다는 게 아직은 안타깝게도 레벨 1만 해드리는 걸로 알고가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의 레벨 1 진단만 가지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에서의 문법과 아니면 맞춤법의 오류 정도밖에 찾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분포적인 그런 속성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의 분포를 찾아내는 게 레벨 2, 레벨 3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와 3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에 특이적으로 가공된 렌즈를 쓰느냐 아니면 일반 기성품 렌즈를 쓰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품 렌즈를 보더라도 굉장히 빨리 특성들을 볼 수가 있고 기성품 렌즈에 잘 어울리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번 렌즈를 가공하면 그 렌즈를 가지고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꽤 빨리 진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굉장히 특이한 데이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없는 데이터이라고 한다면은 특이한 렌즈를 만들어서 결국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학습을 해서 이 데이터의 분포를 찾아내고 여러 가지 특정을 통해서 진단 보고서를 적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진단의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진단을 통해서 데이터의 특성을 알게 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또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를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벌크업과 다이어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구멍이 있다, 밀도가 낮다 그러면은 합성 데이터를 넣어준다든지 정밀 타겟팅해서 여기 특별히 데이터가 너무 몰려 있는 곳이 있어 그러면은 데이터를 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 데이터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후반부에서 그런 실제 이그젬플들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 레플리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플리카는 복제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분포적인 성질, 통계적인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들은 해소해서 약간의 변형을 줘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또 저희는 데이터 레플리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선도 진단 다음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진단 방법론을 오남용하는 게 아닌 거죠. 체계적으로 진단을 해서 정밀 타겟팅해서 효과 면에서 비용 면에서 가장 최적화되도록 데이터를 개선을 해서 역시 개선된 데이터와 진단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 진단에서 레벨 3의 차이를 보여드리는 어떤 이그젬플이 될 텐데요. 이건 버드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 데이터셋의 레벨 2 진단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들이 보이는데 레벨 3, 이 데이터의 특이적인 렌즈로 봤을 적에는 클러스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데이터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데이터라는 건데 궁합이 잘 맞지 않는 데이터 렌즈를 쓰게 되면 결론적으로 결과는 빨리 나올 수 있지만은 정밀한 진단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데이터 클리닉은 데이터 품질 진단에서부터 품질 개선까지 아우른 올인원 데이터 솔루션이고 시스템적으로는 그런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시밀리스하게 자동으로 진단 보고서까지 생성되고 그리고 데이터 개선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클리닉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얻으실 수 있는 베네핏을 요약을 일단 해본다면요. 데이터 렌즈가 결국에는 신경망이기 때문에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들 그리고 데이터가 이미지냐 아니면 텍스트냐 무슨 시그널이냐 상관없이 진단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참 저희는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렌즈를 통과한 어떠한 데이터도 사실은 다차원 공간성의 점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밀도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절차들이 누적돼 가면서 결국에는 데이터의 분포적인 성질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포적인 성질을 파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 있는 부분을 정밀 타겟팅해서 효과적으로 합성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특징으로 보면은 데이터 렌즈가 데이터의 어떤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용 가능하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정형 데이터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만은 가능한 게 아니라 정형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가 저희는 이번에 시장조사 등등등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넓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통계 데이터에 합성 데이터를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다른 정형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서 결합성을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한 어떤 정형 데이터 특화된 진단 개선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줄인다든지 그리고 데이터는 결국 수명 주기를 가지고 진화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인 데이터 진단 관리 체계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베네핏은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도 있지만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베네핏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지를 쳐다본다고 한다면 결국 그 인공지능의 한계와 가능성을 다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데이터 품질 진단과 또 개선으로 이 고객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얻어진 결과인 리포트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궁금합니다. 사실 AI를 활용한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결과물인 리포트는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클리닉은 어떤 리포트를 생성합니까? 네. 실제로 데이터 클리닉의 결과물을 좀 설명을 드릴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데이터 클리닉의 결과물은 개선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그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테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저희가 진단 리포트를 굉장히 사용자 프렌들리하게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웹 버전 진단 보고서의 이그젬플입니다. 저희가 한 100여 종 정도의 유명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셋들을 자동으로 진단을 해서 웹으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어떤 것인 거고 그 다음에 레벨 1, 2, 3의 진단 결과는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이그젬플들과 함께 이렇게 웹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뭔가 보고나 아니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PDF 문서로 만들거나 굉장히 예쁜 레이아웃을 통해 가지고서 인쇄를 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QR코드 가보시면 아마 샘플 진단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진단 보고서는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한 진단 보고서가 또 있지만 데이터 합성 데이터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품질이 바뀌었을 때 어떤 성격으로 바뀌었는지 인공지능 성능은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를 담은 품질 개선 리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데이터셋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보고서도 있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수명주기 관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트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아마 오른쪽 차트들이 위에 있는 차트들이 가장 많이 보시게 된 차트 중에 하나인데 밀도입니다. 밀도가 뭐냐면은 데이터의 밀도라는 거에서 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좀 친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개념인데 밀도는 내 주변에 비슷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거리 측정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버드 데이터셋인 거고 굉장히 균질한 데이터셋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시각화된 데이터로 잘 정리된 리포트는 사실 고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진단 활용 예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 진단 보고서를 만드는 그 과정이 정말 재미있는 과정입니다. 고객이 보내주신 새로운 데이터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고 다행히 그 데이터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데이터가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고객과 디스커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셋은 캐글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버드 450이라는 데이터셋인 거고요. 450종류의 새를 구별하는 데이터셋인 거고 이미지는 한 7만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도 굉장히 예쁘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새들도 너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차트들은 그 EDA에 해당하는 레벨 1 진단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통과했다고 치고 그러면 평균적인 데이터의 이미지는 클래스 와이즈로 어떤지 RGB의 분포는 어떤지 등등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라도 뭔가 학습 데이터의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는 것인 거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알 수 없는 게 정말 많죠. 예를 들면은 거리입니다, 바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특정한 데이터셋과 데이터 샘플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가장 다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왼쪽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유사한 이미지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는 게, 물론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거리 개념으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러니까 뭔가 숫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서도 보시면은 상당히 다른 이미지들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흰색 바탕에 나와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미지 아웃라이어들을 굉장히 쉽게 디텍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밀도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X축은 샘플링 되어 있는 클래스 12개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Y축은 밀도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별로 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중간에 있는 주황색 바는 평균 밀도예요. 그래서 평균 밀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살짝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 샘플 클래스들의 양상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가 평균 밀도도 매우 높고, 그리고 상단에 있는 바의 밀도를 보면은 굉장히 아웃라이어로 유사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 클래스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클래스 자체가 인식하기 어려운 것인지는 직접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의 어떤 분포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단순히 2차원으로 저희가 PCA를 내려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 렌즈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가장 최적의 차원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크니컬 이야기는 하기 어렵고, 아마도 2차 세미나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버드 데이터셋은 저희의 탐색에 의하면 자동으로 병렬적으로 찾은 결과는 한 30차원으로서 데이터들의 특성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30차원에서 모든 계산을 한 다음에 30차원의 벡터를 2차원으로 다시 시각화를 위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균질한 것 같지만, 사실 컬러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등고선들을 그려보면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균질하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다음에 볼 데이터셋에 비하면 정말 좋은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은 사실은 상대적인 면이 많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좋아지는구나 라는 요소도 있고, 이 데이터셋에 비해서 이 데이터는 굉장히 좋구나 그런 면이 있지, 사실 절대적으로 이 데이터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밀도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밀도에서 빨간색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밀한 중복 이미지들이 있다는 것인 건데, 보시기에도 굉장히 단순한 색깔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밀도 분포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고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좀 특이한 차트로인 거고, 패블러스만의 또 그 차트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X축에 해당하는 것은 데이터의 공간적인 분포입니다.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Y축은 밀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좋은 데이터들이 저렇게 날개 모양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날개만 있다면 저 데이터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약간의 아웃라이어들이 있어서 Y축 부분에 조금 샘플들이 존재를 하는데, 저것들을 데이터 다이어트 기법 등으로 제거를 한다면 굉장히 우수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샘플들을, 이상 케이스들을 또 보고서에 담아드리는데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복된 이미지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동일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개수만 늘린다고 학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바이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 밑에 있는 데이터셋들 보면은 밀도가 굉장히 낮은 데이터셋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데이터셋들은 데이터 전체 분포에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들인 거고, 저 녀석들이 뭔가 인식을 어렵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웃라이어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유사성과 밀도, 그리고 다차원적인 데이터 공간적 분표와 밀도를 통한 분석이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러한 방법들은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됐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활용 예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린 데이터는 굉장히 예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조금 현실의 데이터셋을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은 AI 허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골절인지 아닌지를 디텍트하기 위한 데이터셋인 거고, 아마 이미지는 한 12만 장 정도 있는 것 같고, 7종의 골절 부위, 그래서 뭐 배라든지 사지라든지 등등등의 골절 부위별로 클래스가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정상 케이스와 비정상 케이스가 한 7대3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셋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데이터 클리닉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왼쪽에서 보시면은 한 특정 이미지들 샘플링을 했을 적에 유사한 이미지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들이 벌써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오른쪽에서 다른 이미지들, 어떤 특정 이미지로부터 거리상 굉장히 떨어져 있는 녀석들을 고르게 되면, 근데 결국 저 먼 이미지라는 거는 다른 모든 이미지들로부터 먼 이미지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보시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크롭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흑백이 반전되어 있다든지 이상한 이미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버드 데이터셋에서 밀도의 변화를 본다고 한다면은 뭐 살짝 우상향하는 그런 아웃라이어들이 약간 있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밀도 차이가 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한 대여섯 개는 밀도 구간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상향의 높은 밀도를 갖는 데이터셋들이, 그러니까 중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런 부분들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같은 자세로 반려견들이나 반려묘들을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저런 식으로 같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강한 데이터 중복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버드 데이터셋은 굉장히 뭐 노말 분포처럼 하나의 클러스터로 예쁘게 보였었는데, 덩어리들이 좀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들 실제로 뭐 고양이인지 아니면은 강아지인지 아니면은 촬영하는 부위에 따라서 그 이미지의 형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하게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클러스터들을 나눠서 따로 학습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이미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컬러 코딩을 하든 아니면 등고선을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클러스터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밀도의 분포를 봤다면 이거는 공간적으로 또 매핑을 해본다고 했을 적에 굉장히 빨간 영역들이 많이 보이죠. 의료 이미지로 본다면 뭐 염증이나 종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런 부분들은 과감히 제거를 하고, 만약에 저렇게 제거를 했을 적에 성능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오케이인 거고, 만약에 저걸 제거해가지고 뭐 성능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저것과 유사한 다른 이미지들을 밀도의 분포를 균질하게 하면서 합성 데이터든지 방법으로 추가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 날개 같은 이미지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공간의 분포와 밀도의 분포가 보통은 날개 형태로 이렇게 균질하게 보여지는데, 저쪽 보면은 위에 굉장히 동그란 덩어리들, 밀도가 높은 공간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저 녀석들은 면밀히 보고 과감하게 데이터 다이어트를 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있는 것들은 밀도가 높은 이미지들, 밑에 있는 것들은 밀도가 낮은 이미지들입니다. 보시면은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동일해 보이는 이미지들이 존재하고요. 밑에서 보면은 뭐 흑백 반전이라든지 굉장히 예외적인 오류 이미지들이 벌써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요주의 대상으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사실 최근에 이 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셋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데이터 셋에 대한 걱정이 사실 듭니다. 네. 하지만 밀도에 의한 또 데이터 평가는 정확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데이터 이야기가 굉장히 깊숙하고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좀 소통할 수 있는 다른 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데이터 유니버스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데이터셋을 통해 가지고 각종 차트를 통해서 데이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결국에는 굉장히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용량이 너무 많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아니면은 저희 내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팀과 아니면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 등등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저희는 인터랙티브 시각화 도구를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D로 보는 이미지, 뭐 정적인 3D 이미지 보는 것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렌즈를 통과한 데이터는 일종의 데이터의 우주다. 그런 개념으로 데이터 유니버스라는 툴을 만들었고, 이 툴은 데이터를 인터랙티브하게 3차원을 시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유튜브에 올려놓은 데이터 유니버스 홍보 영상에 해당하는 건데요. 앞부분에 한 30초 정도 살짝 보도록 할까요? 뒷부분에 그 QR코드 링크가 나올 테니까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재적 차원에서 계산된 어떤 근접한 데이터들을 뭐 그래프 클러스터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보여주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린 것처럼 사실 실제적인 차원은 뭐 30차원이라든지 50차원이라든지 내재적인 차원에서 데이터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제가 스냅샷 찍은 재미있는 이그젬플들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합성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공지능 하시면은 MNIST라는 데이터셋 접하실 텐데요. 저희가 StarMNIST라는 데이터셋을 합성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별의 꼭지점의 개수를 세는 그런 데이터셋인데요. 저희가 이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아까 버드 데이터셋처럼 굉장히 예쁘고 동글동글한 형태의 분포를 만들 거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이게 보시기에도 명확하게 두 개의 클러스터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윗부분에는 안에가 흰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별 모양의 데이터셋, 밑에 부분에는 같은 클래스지만 비어있는 그런 데이터셋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데이터셋들이 같은 클래스이지만 상당히 다른 양상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큰 차이가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이면은 이렇게 홀이 보이는데 두 클러스터를 나뉘어져 있는 저것도 저 시점에서 보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3차원적으로 다른 시점에서 보면은 또 클러스터가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가시아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한번 또 보여드린다면은 이거는 캐글에 있는 OCR 숫자 데이터셋의 분포예요.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숫자를 레코그니션하는 정상적인 케이스들, 저런 것들은 잘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또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오류인지 아니면 정상 케이스인지는 도메인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이 도움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게 촬영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긴 오류 데이터면 제거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현장이 원래 흔들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 인식을 해야 된다면 정상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정상인지 아닌지는 참 상대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또 캐글에 있는 좀 아마추어들이 만든 데이터셋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잉글리시 프리미어 로고를 인식하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을 했죠. 로테이션하고 크로핑도 좀 하고, 그래서 저렇게 공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밝은 하얀 부분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저 부분에 보면은 데이터들이 한 픽셀 차이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셋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데이터셋은 개수만 차지할 뿐인 거지 오히려 인공지능 성능의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밀도가 높은 다이어트의 대상이 되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데이터 유니버스는 왼쪽에서 데이터를 분포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과 실제로 이그젬플을 볼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그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할 것 같은데 아름답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 아름다움 속에서는 정말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객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아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핵심 기술을 정말 조목조목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이터 품질 관리의 핵심 기술을 가진 패블러스는 과연 어떤 회사일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름답다는 거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거는 저희가 관찰 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영어로 표현할 때 Fabulous makes data tangib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찰 가능하고 만질 수 있게. 그래서 tangible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조약돌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회사 패블러스도 사실은 패블이라는 조약돌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창업할 때 저희 공동 창업자하고 우리가 모래알 같은 데이터를 조약돌처럼 이렇게 꼭 질 수 있는 데이터처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멋진 조약돌이다. 그래서 영어로 fabulous pebble 합쳐서 패블러스라고 그렇게 만들게 됐고요. 저희 회사 2년 반 됐고 현재 한 18명 정도의 정직원하고 한 7명 정도 되는 인턴 학생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솔루션,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 등등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관찰을 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CES에 나갔어요. 현대차가 저희 투자자이기도 하고 고객이시기도 한데요. 현대차 부스에 나가서 패블러스의 데이터 클리닉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보고서 유니버스 등등 설명드렸을 적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데이터 클리닉이 시대에 굉장히 잘 맞는 도구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여기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IGT 같은 그런 큰 외국 회사들이 저희한테 컨택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IGT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 3만 명 정도 일하는 IT 회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데이터 보내주시는 건 한 100만 개 또는 1000만 개 되는 데이터 속에서 뭔가 좀 보물을 찾아달라 해서 그런 분석하는 작업을 데이터 클리닉을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원 출신의 어떤 그런 성향답게 기술 개발에 굉장히 진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데이터 클리닉은 이미 미국 특허가 2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한 30개 정도의 특허가 현재 출원이 되어 있고 저희 좋은 고객들에게 저희의 기술력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닉은 결과적으로는 제너럴한 데이터 옵스 툴로서 성장하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영역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렌즈를 통해 가지고서 나오는 어떤 중립적인 그 형태들을 저희만의 데이터 품질 진단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 가지고서 데이터의 도메인에 상관없이 모델러티에 상관없이 품질 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모빌러티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메타버스, 자원 재활용, 금융, 패션, 제조업으로 데이터 클리닉의 적용처를 실제로 넓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분야들은 실제로 POC 이상의 저희 실적이 있는 그런 도메인이 되고 앞으로 저 도메인들은 더 늘어나고 저 도메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아마 데이터 클리닉이 좀 더 발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패블러스와 데이터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고객의 손에 쥐어주는 데이터 전문 기업 패블러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저 대표님 2주 후에도 이 웨비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데이터 클리닉의 오버뷰와 데이터 품질 평가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은 2주 세미나는 조금 더 사례 위주로 인덱스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진단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차트 외에 어떤 정량적인 숫자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차트에 기반해서 정밀 타겟팅에서 어떻게 합성 데이터를 넣었고 그리고 또 데이터 다이어트를 했는지 그리고 정형 분야에는 어떻게 데이터 클리닉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의 사례들을 2차 세미나 때는 좀 더 재미있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 클리닉 품질 진단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주로 이미지 위주로 설명을 드려가지고서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도 정형 데이터에 매우 진심입니다. 계기가 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거래사 교육을 받으면서 정형 데이터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됐고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딥테스트 베드 같은 그런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금융권 데이터들을 다루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정보원이랑도 통계 데이터를 다루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 클리닉 적용이 가능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거나 데이터 다이어트를 그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클리닉을 사용하여 데이터 품질을 진단하려면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나요?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데이터 클리닉 서비스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접 데이터 클리닉을 써보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데이터를 보내주시면은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 팀에서 데이터를 요모조모 다루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 가능하게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들을 내부에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절차가 아직은 꽤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직접 쓰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데이터 클리닉을 공개 가능한 API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B2B SaaS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온프레임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리한 방향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 네, 데이터 보안 이슈가 있는데 온프레미스로도 솔루션 도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보안 이슈가 사실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NDA를 맺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선 NDA를 맺으시고 데이터를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IGT와 같은 해외 회사들도 그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보내주실 때도 NDA 맺은 상태에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융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그 금융보안원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중립적인 구역이 있고 그래서 민감한 데이터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거기다가 데이터 클리닉을 설치를 하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데이터 클리닉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방법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클리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결과물을 보내드리는 형태이긴 한데 보안 문제가 신경 쓰인다면 한 가지 또 그 쉬운 방법이 있는 게 저희가 데이터 렌즈만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렌즈를 통해 가지고서 고객의 데이터를 고객의 서버에서 가공을 해서 이미징 결과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데이터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엑스레이를 저희가 직접 찍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는 고객이 직접 찍으시고 그 엑스레이 이미지만 저희한테 보내드리면 그걸 진단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마다 특성이 다른데 일관적인 잣대로 품질을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것도 조금 언급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 데이터 중립적인 특징이 있고 타스크 중립적인 진단이 있고 특이적인 진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디에 쓰일지에 상관없이 데이터가 고른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등은 데이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데이터 렌즈 이미징을 통해 가지고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는지가 또 알려진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게 좀 더 정밀하게 데이터의 문제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데이터가 이미지인지 정형 데이터인지 텍스트인지 뭐 LLM을 위한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클리닉 프레임워크 안에서 데이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품질 진단 이후 품질 개선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게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품질 진단이 항상 선행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개선 방법이 오남용되는 것은 굉장히 효율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품질 진단 이후에 진단 보고서의 결과에 그대로 따라서 문제가 있는 영역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어떤 기준치 이상으로 높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밀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낮다라고 하면 그 기준치도 물론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동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는 생성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렌즈 레벨 3에 해당하는 렌즈들은 전부 다 합성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생성 AI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아무래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네. 네, 데이터 품질 평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용과 진단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트인데요. 그래서 결국 비용은 데이터의 크기하고 그 데이터의 크기는 결국에는 시스템 운영 시간에 연결이 되고요. 또 데이터의 단순한 크기 외에도 데이터가 복잡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클래스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적에 시스템 뭐 운영 비용이라든지 그 전담 인원들이 참여하는 비용
그리고 서비스 기술료 등이 가격 결정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의 용량,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커스텀 렌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레벨 2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성숙한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컨설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양한 절차에서 저희들이 또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진단 보고서도 그냥 외부로 보실 건지 아니면 PDF 인쇄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개선까지 하신다고 하면은 개선의 어떤 복잡도나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그런 가격 산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저희들에게 상담을 주시면은 그 가격 비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시간에 있어서 바틀리게 되는 거는 GPU 사용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벨 2 렌즈를 쓴다면은 뭐 수십 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특이적인 렌즈를 수십만 건의 데이터들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학습 시간이 또 들은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네.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사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데이터가 정말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도 잘 판가름이 안 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만약에 데이터 클리닉을 이용하게 된다면 뭔가 또 어떤 준비사항이 필요한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이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희하고 한번 미팅을 해보시면은 제일 빠르게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가지고 계신지를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100여 건 이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단을 하시겠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들을 알려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안전한 서버에다 올려주신다든지 링크를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커스텀으로 뭔가 작은 모듈을 만들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데이터 클리닉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패블레스가 그런 과정들이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석까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면은 먼저 이제 상담 실장님이랑 상담을 하시잖아요. 내가 대략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실장님이 뭔가 이러한 진단 체계가 있고 뭐 비용 체계, 시간이 있으니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사례도 좀 보여드리고 성공 케이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먼저 샘플 데이터를 보내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작은 데이터들에서 먼저 적용을 해보고 실효성이 느껴지신다 하면은 큰 규모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라고 알아듣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웨비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대표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매끄러운 진행과 함께 저희 데이터 클리닉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사실은 이 웨비나 1차 또 2차 거치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부담 없이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기능을 추가를 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한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희와 협업 파트너로서 한번 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 외연도 확장하고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GTT 코리아 GTT쇼 AI 시대 데이터 활용 높이는 데이터 품질 평가와 개선 전략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GTT쇼에 업로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웨비나에 이어서 2주 후에 5월 30일 오후 2시 업무와 비용 효율을 높이는 산업별 유형별 데이터 품질 평가 및 개선 사례 웨비나가 진행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별 데이터 품질 관리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GTT쇼는 계속해서 유익한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